네, 안녕하세요. 학부모님 반갑습니다. 네, 영재원 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. 와, 7월 1일인가요? 네, 그때 영재원 TV 개국하고 나서 네,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. 물론 이 제목에서 주는 이슈도 이슈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. 영재원 TV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.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몸담고 있는 곳이 사교육이잖아요. 근데 사교육에서 아무리 시간을 써도 이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의 전달성을 조금 약간 확장하고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처음에 제가 이 목표로 했던 것과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. 잘하고 있다,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가치관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신 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올해 영재교육원 준비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. 저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움츠리면서 왜 우리 백조가 엄청 이게 그 이 발길질을 하잖아요. 근데 그 발길질 하는 거는 자기의 우아한 모습 밑에 있는 정말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가 정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발길질이 전혀 헛된 의미는 아니죠.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백조에게는 엄청난 이 행동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겪어오면서 뭐 수학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이든 열심히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. 사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전에 선행의 속도보다 3년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. 하지만 부모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수학을 빨리 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테지만 공부하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흐름에서 갭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텀이 생기게 되면 이 텀을 부모님들은 견디지 못해요. 근데 이 텀이 생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메꾸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시키다 보면 자칫 놓칠 수가 있는 게 뭐냐? 과목에 대한 호기심, 과목에 대한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른들인 부모님들은 모르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적인 부분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최종의 목적지를 두고요. 학습의 흐름을 좀 높낮이를 조정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.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목적으로 올해 준비하셨던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11월이 됐고 이제 12월 연말이잖아요. 곧. 그러면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한 장씩 붙여보면서 한번 판을 깔아보세요. 근데 이 판을 깔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말 표현은 좀 이상하죠. 근데 깔아보시면 내 아이의 학습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불필요한 것들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떼다 보면 남는 게 있거든요. 그 남는 게 진짜예요. 그리고 그 떼는 것을 부모님도 해보시지만 아이도 직접 해보라고 하세요. 그러면 그 떼고 남은 거가 진짜 아이가 올해 제대로 공부한 과목, 그다음에 공부하게 된 학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는 거에 있어서는 영재교육원의 준비는 초등학교 3, 4학년한테는 매우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한테는 이제 어떤 중등 영재원 올라가기 전에 영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하지만 이제 영재교육원이 아마 곧 하나의 어떤 이제 파워풀한 단어가 될 겁니다. 이유는 서울대학교 영재원을 보더라도 올해 지금 현재 바뀌었고 그다음에 입시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정책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대학 입시의 틀도 지금 바뀌었죠.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탐구입니다. 탐구. 근데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을 문과, 이과,
상관없이 다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영재교육원에서 배운 탐구가 실질적으로 아이의 어떤 컨디션에 많이 영향을 줄 거다. 왜? 어머님, 아버님 아시잖아요.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탐구할 수 있나요? 할 수 없어요. 네, 그리고 컨설팅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내 아이한테 갖다 붙여도 그거 의미 없습니다. 왜? 컨설팅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. 내 아이에 맞는 컨설팅이 아닙니다.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생기부에 대한 OCR 판독, 즉 똑같은 이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카피캣, 카피킬러처럼 판독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똑같이 녹여내서 적용을 해서 써가지고 컨트롤 C,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아마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입시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데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시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가장 원천적으로 창의를 할 수 있는 탐구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중요해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영재교육원의 도전은 반드시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. 내 아이가 선행을 안 했어요. 그래도 어머님이 해보세요. 왜냐면 영재교육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오디션 같아요. 그래서 오디션 같으니까 그 오디션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평가자가 보는 게 가장 맞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평가자가 보고 선발되어질 때 아이가 기준이 충족되어진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맡기세요. 그러면 어머님은 한술 좀 이렇게 좀 덜 수 있어요. 왜?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덜 하시게 되죠. 그리고 영재교육원은 너무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좀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평준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올해 영재교육원 합격을 했든 아니면 합격을 안 했든 간에 이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쏠림 현상에 편승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좀 아시고 그리고 또 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2022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준비하셨던 모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그리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